안녕하세요. 실전 54 이춘풍전과 실전 55 백학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풍전은 아마 마당놀이 것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제법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한 작품일 수도 있다. 판소리계 배비장전이랑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야. 자, 결말 부분이다. 이때 사또 평양 비장에게 회계 비장을 겸하고 분부하여 추월을 잡아들여 돈 5,000냥 바치라 하시니, 평양 비장에다가 춘풍의 아내 이렇게 적어도 결말 부분인데 추월에다가 세모꼴 딱 쳐놨고, 뉘영이라 거역할까? 자, 사또야. 누구는 사또다. 사또영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성화같이 재촉하여 수일 내에 받아가니, 자, 사또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서 춘풍이 비장덕에 돈 받아 실어놓고 갓 망건 의복 칠해하여 잘 차려입고 은한 준마 높이 타고, 자, 은으로 장식한 안장이야. 그래서 좋은 말을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긍정적인 인물이야. 춘풍의 처. 사실 이 춘풍이 여기서는 부정적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해피엔딩이야. 전체적으로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하오시니까.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자,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이 이 춘풍이다. 무능, 방탕이야.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되죠. 나중에는 행복한 결말. 조선 후기에 이제 여성의식 성장과 맞물려 있어. 슬기롭다.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 첫째 줄에 그 평양비장도 결국 춘풍의 처니까 동그라미를 쳐도 평양비장에게 회계의 비장을 겸하고, 그거는 이 소설 뒷부분에 나와. 그리고 춘풍의 처에다 동그라미를 쳐도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었던가. 춘풍이 20발이, 자, 말이나 소의 짐을 실은 것이 20발이나 된다는 거야. 잔뜩 짐을 실어서 20발이 돈을 여기저기 버리고 장사에 남긴 듯이, 사실은 춘풍의 아내 도움으로 되찾은 돈인데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보소. 주찬을 소담이 차려놓고, 자, 주찬 술과 안주를 아담하게 차려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보소. 자, 서술자가 잡놈이라고 해. 서술자가 이 춘풍을 뭐라고 하냐? 잡놈. 이렇게 부정적으로 명명하죠. 부를 때. 저 잡놈 거동보소. 판소리 문체고. 따라서 서술자의 부정적 시각, 편집자적 논평이야. 이거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저 잡놈 이랬으니까.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이 춘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없던 교태 지어내어. 자, 교만한 태도야. 없던 교만한 태도 지어내어 제안에 꾸짖대. 에이, 안주도 좋지 않고 술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하여, 자, 늘 술에 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받고 고기도 씹어 뱉어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에서 제일 가는 미녀 평양일색 추월이와, 자, 추월이도 세모꼴 쳐. 사실은 추월이한테 당해서 이 춘풍이 홀라당 5,000냥을 빼앗겼는데, 그때 이 춘풍은 돈이 없어서 사환 노릇, 종노릇 하고 있었어. 추월이네 집에서. 근데 아내가 구해준 거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평양일색, 자,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 평양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프다. 호조 돈이나 다 갚고 약간 전량을 수세하여, 자, 거두어 들어서 전 주인에게 환전 붙이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 집, 세모꼴 추월이야. 작은 집. 이제 이건 이 춘풍의 생각인데, 작은 집 소실이겠죠. 첩실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명칭을 쓸 때 가끔 시험 문제에서 연적 이래가지고 오답으로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연적은 아니다. 연적은 삼각관계에서 결혼하기 전에 삼각관계가 있을 때 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첩실, 소실, 작은 집 이런 동의어는 쓸 수 있는데 연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 추월이를. 그러니까 이 춘풍이 뭐 결혼하기 전에
춘풍 아내 될 사람 누구 여자하고 뭐 추월이하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다. 그런 경우에 연적이라고 하는 거야. 연적 X해. 작은 집과 한 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자, 춘풍의 오만함이죠. 따라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춘풍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독자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자, 춘풍의 오만함이야. 춘풍 안에 거동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놓고 황혼시 해질녘에 밖에 나가 비장 동그라미 쳐. 비장 복색 다시 하고 오동수복 화관죽을 자, 오동나무에 이제 수복 글자로 새기는 화려한 담뱃대가 오동수복 화관죽이야. 한 발이나 삐쳐물고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첫째 줄에 그 비장에게 회계비장을 겸하고로 길게 연결해. 춘풍의 처가 사실은 비장하고 동일한 인물이야. 춘풍의 처가. 근데 이 춘풍은 그 사실을 몰라. 자, 춘풍을 혼내주기 위해서 춘풍의 아내가 비장복장을 하고 나타나. 그러니까 남자처럼 나타난 거야. 비장복색 다시 하고, 자, 다시 하고까지 밑줄을 그어. 다시 비장복색으로 갈아입은 거죠. 다시 하고 해서 춘풍의 아내가 비장임을 알 수 있다.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주던 회계비장이라. 회계비장 동그라미. 춘풍이 황급하여, 자, 겁이 나서, 얼떨떨하게 겁이 나서 버선발로 뛰어대더라. 복지하여 땅에 엎드려. 은인이죠. 이 춘풍에게 은인은 평양비장이었어. 복지하여 여쭈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내일 댁문하에 문안고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 하옵시니 황공만만하외다. 황공하옵니다. 그거죠. 때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내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양반 안방인들 어찌 들어갈까. 따라서 춘풍이 지체 높은 비장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는 거야. 문 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나으리 좌정하신 데를 나으리께서 앉으신 데를 감히 들어가 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춘풍이 정신 번쩍 차린 거지. 평양서에 어떤 쪽팔렸던 과거가 있어서 그래.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돈 못 받을 돈 5천냥을 하루아침에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같사이다. 이렇게 빌잖아. 아부 떨고. 그때 맞던 매가 아프냐. 자, 매 맞았던 일까지 꺼내오고 있어 아내가.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의로소이다. 상 받은 겁니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내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두리거늘 주안상.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내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일을 시키느냐. 자, 내 아내는 어디 가고 내게 일을 시키느냐. 사실은 비장이 춘풍의 아내인데 내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라고 호통을 치죠.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춘풍 어리석어서 춘풍이 황급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 소냐? 있을 소냐? 없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적어. 들면하며 찾아도 없어서. 자, 남자가 쪽팔리게 손수 거행하니 조선시대 분위기로는 쪽팔린 일이지. 손수 술상을 봐서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내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때, 자, 추월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거야. 사환할 때 형용도 참혹하고 거린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데요. 추월의 머슴데요. 봉두남발 헛누더기 간발버선이 어떻더냐. 간발 발사계를 얘기하는 거야. 버선이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럽죠. 아, 쪽팔려. 옛날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 어리석은 춘풍이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만은. 민망하죠. 부인이 알면 큰 소리 친 거 아까 평양으로 다시 가겠다. 이거 다 개쪽 개망신이잖아. 그런데 민망하건만은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 쏜가. 비장이 하는 말을 막을 수가 없죠. 서술자 개입이야. 좌불안석하는 꼴. 자, 불안에 떠는 꼴 혼자 보기 아깝더라. 서술자 개입. 그러니까 이 비장이 이제 춘풍의 아내인데 이 춘풍의
잘못된 점과 위선 이런 거를 이제 희화화해서 지금 다 까발리고 있어. 비장이 말하되 밤이 깊었으니 내 집에서 자고 가리라. 잠까지 잔대 관망 탕건 벗어놓고 웃옷을 헐헐 벗은 후 일어서니 완연한 제 계집이라. 제 아내야. 찾은 거죠. 춘풍이 깜짝 놀라. 어리석은 춘풍. 자세히 보니 분명한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이 아무 말 없이 앉았으니 춘풍에 쳐 달려들면서 여보소 아직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할리. 이것이 생신가 꿈인가 태중인가 어머니 뱃속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이러한가 하며 파경이 부합하여. 자, 파경은 깨진 거울이다. 사이가 나빠서 깨진 부부가 비유적 표현으로 파경이라고 해. 파경이 다시 붙어서 원앙금 침해 구정 예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때 없더라. 행복한 결말이야. 그래서 이 춘풍전이나 이렇게 해악을 주는 거 옹고집전, 배비장전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보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판소리계 소설과 관련 지어서 알 수 있다. 11번하고 14번에 별표가 쳐져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별표를 여러분도 쳐놓고 맞도록 해야겠죠. 10번 문제 역시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라.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그래서 1. 우연적인 사건 전개로 극적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 우연적 사건 전개 아니죠.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평양 비장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역순행적 구성은 아니지.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데 이제 대화 중에 과거 일이 나오는 거야. 역순행적 구성도 X한다. 자, 매력적인 오답이 3번 선택지야. 10번에 3번에 대화 2주의 서술을 통해 끊어. 자, 이거 대화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건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론상 맞아, 이거. 자, 10번에 3번에다가 이론상은 맞는 말이야.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원래 소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서술은 속도감에 기여해. 서술. 속도감. 상대적으로 그래. 묘사하고 대화는 일반적으로 생생함을 주는 요소가 있다. 묘사, 대화는 생생함을 주는 요소가 있어. 이렇게 정리해. 소설은 세 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서술자의 서술은 속도감에 기여하고 묘사와 대화는 생생함에 기여하는 요소가 있다. 단 평양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 이 비장과의 대화 속에 다 나와. 평양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 대화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평양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 대화 내용상, 이 대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대화 내용이 지난날에 오래전에 어떤 내용이라면 이때 과거의 일이 쭉 전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화하고 달리 속도감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 일반적으로. 따라서 대화 내용 자체에 빠른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전개가 가능하다. 빠른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속도감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론상 맞는 거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건 제시문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야. 평양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을 결국 이 부분만 봐도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 속에 대화 2주의 서술인데 대화 내용상 사건 전개 속도는 빠른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여기서 느려지고 있다를 X해. 일반적으로만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상대적 비교를 해봐.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 비교를 해서 보니까 4번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한 거 맞죠? 희화화. 이춘풍 부정적 인물을 바보로 만들잖아. 희화화시켜 극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고 5번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여 X해. 판소리계 문체다 보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이렇게 나온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10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제시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법 틀린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살 집중해서 제시문을 보고 문제를 보면 4번이 더 맞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 11번은 좀 어렵습니다. 위글을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춘풍은 환경에 따라 행동이 변하는 허위에 찬 인물이죠. 거기다가 허위에다가 세목을 치고 허장성세형 인물이야. 그래서 허세를 부리죠. 아내를 보자마자. 근데 비장에게는 꼼짝 못해. 허장성세형 인물이야. 그게 사실은 12번 문제야. 12번에다가 기억에 해당하는 춘풍의 행위에다가 세목을 치고 이중적 행위라고 적어. 춘풍의 행위에다가 세목을 치고 이중적 행위야. 이중적 행위. 이중적 행위를 보인다. 춘풍은 허위에 찬 인물로 보이도록 해야겠어.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2번 이해를 돕기 위해 끊어봐.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을 먼저 제시해야겠어 그랬는데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신문한다. X에 제시문 앞에를 보면 사또가 자 비장의 능력을 높이 인정해준 평양 사또가 추월이를 잡아들여 분부를 내린 거지. 돈 5천냥 바치라 하더니 사또형이기 때문에 거역을 못해. 그래서 수일 내에 받아가니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놓은 거지. 근데 비장 덕분이긴 해. 그런데 그 돈을 받는 장면에서 비장은 빨리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오죠. 그래서 아내가 묻잖아. 이 춘풍에게. 이 돈을 잘 벌었습니까? 또 비장으로 변하고 나서도 또 물어.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 X해. 장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제시문에서. 사또가 직접 신문을 하거나 이래야겠지. 안 나와. 제시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선택지를 비교한다. 3번 춘풍의 아내는 재치있고 대범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캐릭터를 설정해야죠. 이 남장을 하잖아. 남자로 변신을 한단 말이야. 남장을 한다. 그리고 11번의 3번과 14번의 4번, 5번 같이 적어도 11번의 3번과 연관성이 있어. 14번의 4번 선택지, 5번 선택지. 14번의 4번 선택지, 현실에 순응하기보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인물에다가 춘풍의 처라고 적고 5번도 당당하고 현명한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다. 춘풍의 처야.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4번, 5번과 11번의 3번하고 연결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는데, 틀린 학생들이 이제 사실은 11번에 4번으로 가서 많이 틀렸는데, 조금 그래. 4번. 춘풍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빗줄, 은은한 배경음악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어. 자, 은은한 배경음악 빗줄 긋고, 학생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러면서 2번이 틀렸다는 걸 딱히 이유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격렬한 역동적인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얘들아, 거기 제시문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은근한 정의야. 제시문의 맨 마지막 줄에서 은근한 정의라고 적고, 따라서 11번에 사는 문제될 게 없다. 춘풍의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은 은근한 정에 맞게 은은한 배경음악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다. 5번 평양비장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고 놀라는 대목에선 춘풍의 얼굴을 확대 촬영하는 것도 괜찮죠. 따라서 11번은 문제를 풀 때 2번 비장이 직접 추월이를 신문하는 장면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11번 답은 2번이고 12번 춘풍의 이중적 행위 A는 거드름을 피운다. 그 다음에 BCD는 비굴함을 보이죠. 따라서 A하고 BCD하고 딱 똑같은 아내인데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BCD 묶어 2, 3, 4 묶어서 비굴함. A는 거드름. 그래서 이중적인 거고 5번은 그냥 아내인 줄 알고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니까 12번에서는 그냥 반가움과 기쁨이 5번 선택지에 있다. 그래서 12번의 5번은 이중적인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는 거니까 12번 답으로 오로 한다. 13번
역시 13번도 덜어 틀린 학생들이 약간 있는데 사건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니은에 들어갈 춘풍의 생각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딱 1번을 보면 저놈의 비장이 혹시 내 마누라가 아닐까는 이건 왜곡한 거야. 춘풍은 어리석어서 절대로 찾아내지를 못했으니까 13번은 그냥 1번이야. 1번은 마누라가 아닐까 생각하는 장면은 아예 안 나오고 이거는 왜곡이다 이렇게 적어. 이건 왜곡이고 춘풍이 아내를 무시하는 장면에서 들어 3번 선택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3번 아내와 만나 회포나 풀려고 했더니 다 틀렸군. 따라서 밤이 깊었으니 내 집에서 자고 가리라 부분에서 이제 모처럼 만난 아내니까 그냥 추측은 가능할 수 있다. 2번 비장을 모셔야 하는데 마누라는 어딜 간 거야. 비장이 우리 집에서 잔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 이놈의 비장이 혹시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도는 추측이 가능해. 그런데 1번 왜곡이야. 내 마누라가 아닐까. 이건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 13번 답을 1번으로 간다. 14번 위글을 입고 난 학생들의 반응. 이 춘풍은 분명히 양반인 건 확실하다. 간, 망건, 의복, 칠해. 넷째 줄에 보면 은한 준마 높이 타고 부분이 있으니까 양반인데 1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권위의식 비판의 대상이죠. 유교적 이념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1번 지우고 14번에 2 무능력하고 방탕한 인물을 등장시켰어. 양반인데 양반이라고 적어. 당대 지배계층의 모순. 지배계층의 모순.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기생집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도 되는 건 상류층으로서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계층의 모순에다가 포괄적으로 양반계층 이렇게 적어도 상류층인데 모범을 보이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놔두고 또 다른 이렇게 기생에게 빠져서 방탕하게 보내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드러낸다. 자, 3번 행복한 결말로 볼 때 여기까지 맞아. 끊어. 그런데 이상사회에 대한 작가의 소망이 반영되었다. 이건 비약이 지나치죠. 그래서 14번 답은 3번으로 하면 무방하다. 작가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거나 이상사회라거나 X를 해서 부부가 화목하게 이제 마지막에 사는 장면 뭐 이런 것을 이제 염원할 수는 있으나 여기는 이제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이 홍길동전의 율도국이라든가 허생전의 빈섬 이런 걸로 봤을 때 지나치게 비약이고 그냥 정신을 차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쪽으로 간 거죠. 4번, 5번은 아까 춘풍의 아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그래서 4번, 5번은 묶어서 지운다. 자, 의외로 좀 많이 틀렸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줘야겠다. 자,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 백학선전은 부채입니다. 부채. 선이 부채 선자야. 실전 55. 약간 낯선 소설들이지 이런 거는. 백학선전. 17번에는 별표가 쳐져 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요거는 이제 시간 싸움이야. 제시문이 좀 긴데 문제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15번도 사실은 좀 별표를 조그만하게 쳐둬. 15번도. 처음 보는 소설이라 하더라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내야 된다. 정확하게 풀어내서 사실 소설이기 때문에 복잡한 고전소설은 간단한 가계도를 그리는 게 가장 좋고 이 춘풍전은 좀 친숙한 작품인데 문제는 좀 더 어렵게 나온 셈이다. 일단 등장인물을 따라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기 좀 약간 복잡하니까 또 처음 보는 낯선 소설이니까 읽어가면서 등장인물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전 55, 232쪽 들어갑니다. 남재훈을 찾아가 수학한 지 3년에 백노의 문장이 거룩한지라. 자, 백노, 유백노인데 동그라미 쳐. 주인공이다. 유백노야. 나중에 이제 유씨 집안으로 나와. 유백노 동그라미 치고. 백노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자, 유백노에게 이제 부모님이 계시겠죠. 부모님. 자, 똑같은 원 형태로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쳐두고 반달로 해놔.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선생에게 하직을 돌아와 부모를 배운대. 부모도 크게 반겨 손을 잡고 정회를 이루며 학업이 크게 발전함을 칭찬하여 더욱 귀중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하루는 백노에게 백노 동그라미 백학선을 가져오라 하거늘 백노가 말하기를 우연히 길에서 잃어버려 감히 들이지 못하나이다. 하자 상서가 크게 놓아줘. 아버지죠. 상서야.
유상서입니다. 유상서가 크게 노했다. 노할만 하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을 너에게 이르러서 잃었으니 어찌 불초자를 면하겠느냐. 꾸중할만 하죠. 그런데 이제 소설을 다 읽으면 기억에다가 16번에 이 거짓말이야. 요게 16번에 2라고 적고 둘러대기야. 16번에 2 이쪽에다 적자. 기억에다가 16번에 2라고 적고 둘러대기다. 이거 거짓말한 거라는 게 드러나. 둘러대기 하고 한숨 지어 탄식하기를 바지 아니하더라. 이때 병부상서 평진이 유상서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생 동그라미. 생은 여기서 백로야. 백로 사람됨을 보고 가장 아름답게 여겨 사이 삼기를 청하거늘. 자, 우리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서가 초봄에 혼인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생이 간하기를 소자의 마음에 작정하기를 밑줄 뒷날 입신양명하온 후에 혼인을 정하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부치는 소자의 진정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사실은 이 부분이 16번 문제 5번의 연막치기에 해당이 된다. 이미 유백로는 백학선을 이 조낭자에게 줬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은 연막치기이거나 둘러대기의 일종이야. 이 부분도. 밑줄 입신양명 하온 후에 혼인을 정하고자 하오니. 자, 여러분들 그 아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들이 결혼하고 싶지만 저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그때까지 미루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지. 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야. 상서가 자, 이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기죠. 혼인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아들이 참 똑똑한 거지. 부모님 마음에 딱 들게 했으니까. 차시 이때 유생은 아이가 17세라. 문장이 뛰어나고 풍채가 좋고 당당함에 보는 사람이 모두 칭찬하니라. 이때의 천자께서 별과를 실시하여 과거를 생이 이 소식을 듣고 장중에 들어가 시험지야. 시험지를 펼쳐 붓을 한번 두름에 문불 가점이라. 자, 문불 가점 빨갛게 밑줄 긋고 글이 아주 잘 되어서 흠잡을 곳이 없다 이 뜻이야. 글이 아주 잘 되어서 흠잡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글을 쓴 거야. 흠잡을 곳이 없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논술고사 치른 거지. 일필휘지하면서 논술을 잘 완성한 거야. 전상에 바치고 기다리더니 이었고 이번 장원은 전임 이부상서 유태종의 아들 백로라 부르거늘. 백로 동그라미. 생이 크게 기뻐 사람을 해치고 천자 앞 섬돌로 나아가니 아버지가 천자가 보시고 어주를 하사하시며 말하기를. 자, 임금님께서 내리는 술. 생은 백로죠. 여기서 아버지가 아니라 생은 동그라미 치고 백로야. 내 조상부터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이니 너도 국가의 주석지신이 되리니 주춧돌이 되리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자, 유백로에게 이제 장원급제가 된 거다. 하시고 즉시 유백로로 한리막사를 제수하시고 유백로 한리막사 유태종으로 귀주 자사를 임명하사 바삐 부르시니 이때 유태종이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유태종이야. 유상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즉시 상경하여 한림을 보고 자 이제 벼슬 이름으로 나오죠. 생은 한림은 생이고 백로다. 유백로야. 본내 기뻐하시고 대궐 안에 들어가 인사한 후 귀주로 도임하니라. 자, 귀주 자사가 됐으니까 이제 지방관이 높은 지방관이 된 거죠. 따라서 거기 네 조상부터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이니에다가 일단 18번에 사라고 써둔다. 18번에 사라고 써둔다. 18번에 그 4번에서 이제 백학선이 세상의 귀한 보배라는 조낭자의 말을 참고할 때 유백로 가문의 조정에서의 위상을 짐작해야 한다 그랬는데 조정에서의 위상은 백학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천자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조상부터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다. 따라서 거기 18번 조심해야 되는데 조정에서의 위상을 짐작한 것은 천자의 말, 황제의 말에서 드러나는 거야. 백학선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뭐 조정에서의 위상이 높지 않아도 집안에 귀한 보물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한림이 또한 표를 올려 선산에 제사 드린 후 모친을 배웠고 돌아와 대궐 안에 들어가 인사를 올리니 상이 보시고, 자, 상은 천자야. 경으로 남방 순무 의사를 맡기니 암행하사 같은 거죠. 백성들의 고통과 수령의 선악을 살펴 짐이 믿는 바를 저버리지 말라 하시니 의사가 즉시 하직하고 물러나와 생각하되 이제 남방 순무 의사가 되었으니 밑줄 전일 소상중림에서 백학선을 준 여자를 찾아 평생 소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밑줄 그거. 따라서 유백노가 이 조낭자에게 백학선을 선물해서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한 거야, 사실은. 백학선을 준 여자를 찾아 평생 소원을 이루리라 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때 거기 끊어봐. 조낭자의 나이가 15이라. 자, 이때 조낭자야. 이때 조낭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유백노, 백노 이야기니까 이런 것을 병렬배치라고 한다. 병치라고 한다. 이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병렬배치, 병치야. 둘 이상의 것을 같은 장소에 두거나 나란히 설치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낭자 집안의 이야기가 전개돼. 이때 조낭자의 나이가 15이라 부드러운 태도와 기이한 기질이 진실로 절대가인이라. 전에 소상중림에서 한 소년 동그라미, 한 소년이 유백노야. 유백노. 한 소년을 만나 우연히 유자를 주고 백학선을 받아 돌아왔더니 점점 자라 백학선을 내어본 즉 요조숙녀 군자호구.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야. 군자호구라 쓰고 그 아래 사주를 기록하였어. 이건 이제 유백노가 기록한 거죠. 심중이 놀라나 이 또한 밑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할 길이 없어 마음에 기록하고 말을 내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천생연분을 아주 어렸을 때 만난 거야. 조낭자랑 유백노가. 이때 남방 남촌에서 상서벼슬하는 최궁낭. 자, 혼사장애가 있다. 최궁낭에다가 세목골 쳐라. 최궁낭. 혼사장애야.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이 혼사에 대한 어떤 장애물격이다. 최궁낭 세목골 치고. 당시 임금의 총애가 으뜸이요. 서자 하나가 있으니 뭐 큰아들인지 친아들은 아닌 것 같아. 서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 인물과 재학이 뛰어나 명사재상의 딸 둔 자가 구원하고자 하나. 최궁낭이 이제 서자를 두고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고 조성노의 딸. 자, 조성노는 조낭자의 아버지죠. 여기다가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그려. 조성노. 조성노의 딸이 조낭자고 유상서의 아들이 유백노다. 조성노의 딸이 천하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듣고 중매를 놓아 구원하니 조공이 즉시 허락을 하죠. 이 경우에 낭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이날부터 식음을 전폐했어.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니 명제경각이라. 자, 목숨이 곧 죽을 것 같아. 부모가 크게 놀라 여아의 침소에 나아가 조용히 묻기를 우리가 늦게 너를 얻어 기쁜 마음이 측량 없더니 주야로 기다리는 바는 어진 배필을 얻어 원앙이 짝을 이루는 재미를 볼까 하였더니 이제 무슨 연고로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자처하느냐. 그 곡절을 듣고자 하노라. 자, 조낭자, 낭자 네목한 치고 주저하다가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소녀 같은 인생이 세상에 살아 무익한 고로 죽음으로 고하고자 하옵나니 바라건대 부모는 살피소서. 소녀가 10살에 외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유자를 얻어가지고 오다가 소상중림에서 잠깐 쉬었더니 그때 한 소년선비 동그라미 쳐둔다. 한 소년선비야. 한 소년선비가 지나가다가 유자를 구하기로 2억 개를 주었어. 유자를. 근데 받아먹은 후에 답으로 백학선을 주어. 자, 이게 별표천하 백학선이야. 이제 어린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 받아두어 쌉더니 요사이 펴본즉 밑줄 그 부채의 글이 백년가약을 뜻한지라. 천생연분이죠. 그때 무심히 받은 것을 뉘우치나 이 또한 천생연분이 분명하옵고 그 선비를 본즉 범상한 사람이 아니오라. 소녀가 이미 그 사람의 신물을 받았으니 마땅히 그 집 사람입니다. 어찌 다른 가문의 마음을 두리이까. 만일 생전에 백학선 임자를 만나지 못하오면 밑줄 죽기로서 죽음을 목숨을 바쳐서 백학선을 지키올지라. 지키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부채를 내어 다시 말하기를 만일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소녀는 죽어 혼백이라도. 자, 유씨 집안. 유가 동그라미.
육아에 들어가 백학선을 전하고자 하옵나니 원하건대 부모는 소녀의 방명을 가련하게 여기시고 죽은 후라도 만일 유생도 동그라미 소녀를 찾아오거든 소녀의 조그만 정성을 갖추어 전하여 소녀로 하여금 소상강 밤비 중에 외로운 혼이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귀신, 외로이 떠도는 귀신이 되기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을 마치니 눈물이 비오듯 하고 조공 부부 또한 흐느끼며, 그러니까 이제 이 조공 부부가 딸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야. 내가 이 같은 사정이 있으면 어찌 진작에 이르지 않았느냐. 너는 일단 그 신물을 지켜 죽기로 정하거니와 저의 뜻을 어찌 알며 일시 길가에 우연히 만나 죽어간 부채를 찾으러 오기 쉽겠느냐. 그러나 내 뜻이 이미 이러한데 내 그 선비를 찾고자 하나 다만 거주와 성만 가지고 천리 원정에 어디를 향하여 찾으리요. 일이 너무 맹랑하니 난처하도다. 부모도 이제 걱정이 태산 같죠. 낭자가 답하기를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료는 불경이부라 하오니 소녀는 결단코 다른 가문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물며 그 사람은 잠깐 보아도 신의를 가진 군자였으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밑줄 백학선은 세상에서 귀한 보배라 무단히 남을 주지 아니할까 하나이다. 하거늘 조공이 들으니 그 철석 같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줄 알고 할 수 없이 이 뜻을 최공랑에게 전한데 최공랑 세목골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내 아들의 며느리를 다 거절했다가 딱 마음에 들어서 정했더니 거절을 해. 분하죠. 따라서 장차 밑줄 해야 할 뜻을 두더라. 아마 뒤에 전개될 사건이 이제 이 최공랑 쪽이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갈등이 복잡할 수 있겠죠. 혼사장애가 펼쳐질 거다. 자, 문제는 17번만 어렵다. 15번도 좀 중요하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전개하고 있다. 이거는 조낭자 부분만 그렇죠. 1번은. 유백로 부분은 맨 뒤에 단 한 문장 나와. 전일 예전에 소상중림에서 백학선을 준 여자를 찾아 평생 소원을 이루리라 하더라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1번은 아직 답이라고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2번. 특이한 소재를 활용한 것도 맞다. 끊어라. 부채라는 특이한 소재. 백학선전에 대해서 안 들어봤죠, 여러분들. 특이한 소재를 활용한 건데 뒤에 환상적인 분위기 조성이 틀렸어. 여기에 전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야. 자, 1번으로 속지 말고 2번도 앞부분만 맞아. 뒷부분은 틀렸다. 호풍환우라든가 비현실적 요소가 없어. 일단 환상적 분위기 X해. 3번 관련 있는 두 인물이 각각 겪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술하고 있죠. 자, 유백로가 유자를 얻었어. 근데 이제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때 집안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백학선을 줘버린 거야. 사주를 적어서. 그러니까 천생연분이고 이제 둘이는 결혼해야 돼. 그래서 관련 있는 두 인물이죠. 각각 겪는 사건이죠. 장가가라, 시집가라. 거절하죠. 그래서 병렬 배치가 맞다. 그래서 3번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병치는 평가원하고 수능에 5번이나 나와. 시에서도 97년 박목월의 이별가 2002년 이용학의 그리움 시에서 2번 나오고 소설 쪽에서도 04년 9월 평가원의 심청가에서도 나오고 용궁에 있는 심청 이야기와 육지에 있는 신봉사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04년 6월 평가원의 심청가하고 04년 9월 평가원에도 연암 박지원의 민홍전에서 나와. 여러 개의 사파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5개의 사파가 나오는데 박지원의 민홍전에서.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수능에 참 잘 나온 거니까 박지원의 민홍전. 참고로 적어도 심청가. 0406 평가원 심청전하고 이거는 이제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수업을 한 거다. 0406 평가원이나 04년 9월 평가원의 심청전하고 민홍전에서 확실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둔다. 3번 답이다. 4번 배경을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으니까 X하고 5번 대화를 통해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성격을 뚜렷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한 인물, 악한 인물. 아까 실전 54에서 배운 이춘풍의 아내는 뭐 선한 인물일 수 있고 이춘풍은 좀 악한 인물일 수도 있고 흥부, 놀부 이런 것처럼 나와줘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최공랑이 원래는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 그런데 결혼에 반대하니까 분해서
해칠 뜻을 품었다 이 정도지 악한 인물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다. 15번 답을 최종적으로 3번. 16번 기억의 말하기의 성격과 의도는 다 읽어보면 나오죠. 우연히 길에서 잃어버려 감히 들이지 못한 아이다 그랬으니까 실토한 건 아니고 실토한 건 아니죠. 사실대로 실토한 건 아니고 둘러댄 거죠. 밑줄 아직은 사실대로 말할 때가 아니니 다음 기회를 기다린 겁니다. 미리 선수 친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부모님이 내일에 간섭하다 이건 효사상에도 어긋나고 부모님이 정했어 옛날에는 대체로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도록 이건 고전소설 항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연막치기 부모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내가 계획하는 일을 모르게 해야지 그거는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입신 양명 하온 후에 혼인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연막치기는 될 수 있어요. 자 17번 가에 나타난 조낭자의 상황과 심정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17번에 따라서 저승에 가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이 답이야. 1번 사창에 기대한 자 수놓기도 느리구나. 활짝 핀 꽃들기에 꾀꼬리 지적이고 밑줄 그어두고 신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하며 가만히 반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네. 확실하게 어떤 정서를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도 여성들은 술을 놓았다고 수틀 속에 술을 놓았는데 지금 봄바람이 부는 거 꾀꼬리가 지적이는 걸 보건대 사춘기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춘기 소녀 이제 님을 좀 그리워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2번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 되었으나 남구는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하늘만 원망스럽네 X를 해. 천생연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는 대목은 알기 어렵다. 행여 예정이 아직 끊이지 않았다면 황천으로 가기 전 이내 몸 찾아주소. 근데 더러 2번이라고 쓴 학생도 있어. 3번이 답이다.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이라고 적어라. 연전에 맺은 인연 기이하고 신비하죠. 참으로 좋은 일엔 마가 많구나. 장애가 많구나야. 자, 마, 채국낭. 마에다가 장애라고 적어줘. 임해자치 더듬어 가연 아름다운 인연을 이으려니 이승이 어려우니 저승이라 관계하리. 가에 나타난 조낭자의 상황, 심정 다 3번을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승이 어려우니 저승이라 관계하리. 답 3번. 4번도 편지를 붙이고자 하나 붙일 길이 전혀 없어. 붓을 물고 창문가를 몇 번이나 돌았던 곳 쓸쓸히 이별한 후 임그리워 흘린 눈물 꽃무늬 종이에 방울방울 떨어져 아롱지네. 이별의 슬픔은 돼요. 그런데 이제 조낭자의 상황은 죽기를 각오하는 게 더 잘 맞아 떨어지니까 4번을 지운다. 그리고 이제 뭐 임그리워 흘린 눈물 아주 어렸을 적 10이었을 때 만난 거니까 4번은 조금 거리가 있어. 5번으로 가서 틀린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좋은 인연 되려는지 꾸준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인의 시름 하루가 3주 같네. 하루가 3달 가을 같다 그랬어. 시간이 아주 더디게 간다는 거야. 3주는 7월 8월 9월 가을 석 달 같다 이런 뜻이야. 가을 석 달 같다. 넘겨보낸 시한수에 기약임이 맺었나니 시한수를 보낸 건 안 나와요. 제시문에는 이제 그 요조 숙녀 군자호구 사주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 다리 위 어느 날에 우리 고은님 찾아올까. 그래서 5번도 매력적인 오답은 되지만 제시문과의 관련성이 3번에 비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5번에다 세모꼴을 쳐둔다. 17번은 전후 문맥으로 봐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사랑 이렇게 답을 단다. 18번 백학선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죠. 백학선 별표를 딱 쳐두고 1. 조낭자가 백학선을 귀하게 간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조낭자의 절개를 강조합니다. 맞아요. 이 유백노와 조낭자가 다시 만난다고 가정할 때 조낭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기능을 신표죠. 신표. 신물. 신표. 신물이라고 적어도 춘향전에서 이별을 앞두고 춘향과 이도령이 거울을 반쪽으로 깨서 서로 간직한 거하고 똑같죠. 거울을 반쪽으로 깬 것이나 아니면 이제 춘향이는 거울을 주고 이도령은 반지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신물 교환, 신표 교환 역할을 합니다. 3번 유백노가 백학선의 새긴 글귀로 보아 유백노가 조낭자를 반려자로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 그건 사주를 적어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5번 조낭자가 처음 본 소년에게 백학선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조낭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날 사건 충분히 또 최국낭의 해칠 뜻을 품었으니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도 됩니다. 4번 백학선이 세상에서 귀한 보배라는 조낭자의 말을 참고하면 귀한 보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유백노 가문의 조정에서 위상은
황제의 말, 천자의 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조낭자의 말을 참고할 때 뒤에 이렇게 인과성이 아예 없습니다. 각각만 연결을 지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여서 풀어야겠다. 확실하게 제시문에 근거하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보는 좀 낯선 소설 백학선전 살펴봤는데 제시문에 근거해서 인물, 그 다음에 간단한 가계도, 서사전개 구조를 따라가면 능히 풀 수 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